원의 중심과 관련된 특정 항목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심량, 동심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심도나 편심량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잰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편심량이라는 것은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중심 거리를 규제한 경우, 의도적으로가 중요하죠. 일부러 중심 거리가 달라지게 만들도록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편심량을 측정을 하고, 동심도는 두 원의 중심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규제를 했을 때는 동심도를 측정을 합니다.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흔들림이라는 것은 원형 공작물의 데이터물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공작물 표면상의 떨림, 이것을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FIM이라는 용어를 첫 시간에 배웠는데, FIM은 다이얼 게이지 일금 전량, 그래서 흔들림은 이 FIM을 가지고 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세팅을 한 모습인데요. 아까 우리가 원통연삭에서 보신 것처럼 양 센터 사이에 공작물을 지지하고 이 공작물을 회전시키면 여기에서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움직일 텐데, 이게 움직이면 이 움직인 양을 우리가 FIM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TIR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센터의 중심이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센터 지대에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공작물은 중심이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이게 편심량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이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센터의 중심과 지금 가공된 이 부분의 중심이 전부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편심을 측정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심을 측정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측정하기 전에 개념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일치한 경우, 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를 접촉시키고 공작물을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이 다이얼 게이지 바늘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FIM이 이제 제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데이텀과 공작물의 중심이 완전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데이텀의 중심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작물을 한 바퀴를 회전을 시키면
지금 여기 있던 공작물의 중심이 이것을 180도 회전시키면 요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공작물의 중심이 180도 회전해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바늘은 처음에 있던 이 위치에서 지금 공작물이 180도 회전한 이 위치까지 지금 이것이 FIM이 되는데 이 중심에서 데이텀 중심에서 공작물 중심까지의 거리 이 값이 편심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FIM은 편심량의 2배가 됩니다. 지금 요것은 지금 편심을 측정할 때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 진원도 측정기에서 중심을 일치시킨다든지 또는 선반에서 척에 물렸을 때 공작물 중심을 잡는다든지 할 때 전부 이런 같은 원리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데이터 중심에서 공작물 중심까지의 거리가 편심이고 이것을 한 바퀴 회전시키면 다이얼 게이지는 편심량의 2배가 움직인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텀 중심과 공작물 중심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두 중심 간의 거리가 편심량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센터에 고정시키고 회전을 시켰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이는 양, 즉 FIM은 편심량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측정 기구가 센터 지지대이고요. 그리고 이 공작물은 양쪽 끝에 이렇게 구멍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원통 연삭에서 돌리개를 이용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한 구멍입니다. 이 센터 지지대에 이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실제 가공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했는데 이때 편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다이얼 게이지가 가장 낮은 위치에 갔을 때 0점을 세팅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낮은 위치고 지금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0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작물을 회전시키면 공작물이 점점점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얼 게이지의 스핀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양을 여기서 표시하게 됩니다. 1mm, 2mm, 3mm, 4mm, 5mm, 6mm, 7mm, 8mm, 9mm, 그 다음에 10mm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한 칸이 100분의 1mm이고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회전하면 1mm입니다. 그래서 9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9mm가 갔고 지금 0.8를 못 가고 0.7까지 갔기 때문에 9.7mm에서 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76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이얼 게이지가 읽은 양은
76mm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한 다이얼 게이지의 일근값을 가지고 편심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측정 결과를 가지고 편심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편심량을 측정할 때에 우리가 진원도를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편심량 그 값에 비해서 진원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진원도는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편심량인데 여기서 편심량은 지금 이 부분이죠. 요게 센터 중심입니다. 요것이 데이텀의 개념이죠. 데이텀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공약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요 데이텀의 중심에서 공작물의 중심값 요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우리가 이 공작물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에 갔더니 지금 요 위치가 됐고 요 때에 공작물의 중심이 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결국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인 것은 이만큼을 움직였는데 이것은 편심량의 2배만큼 움직인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FIM은 우리가 읽은 다이얼 게이지 눈금량 9.762가 되는 거죠. 다이얼 게이지가 9.762만큼 움직인 겁니다. 여기에서 9바퀴가 가서 이제 9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10바퀴가 채 못 가서 70, 5, 6 그리고 조금 더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9.762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편심량이기 때문에 편심량은 9.762의 반 나누기 2 해서 4.881 요것이 편심량이 됩니다. 실제 편심량을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센터에 설치를 해서 한 바퀴 회전시킨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일금값을 나누기 반 해서 이제 편심량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느냐. 여기서는 편심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이라는 것은 중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원의 정의가 뭐냐? 중심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편심이라는 것은 원과 원의 중심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편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편심량을 측정할 때는 대부분 센터에 지지를 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FIM을 이용하는데 FIM은 편심량의 2배만큼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종합해서 편심량은 FIM을 반으로 나눈 거 합시다.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정확한 측정 값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를 모르고 단순 조작에 의해서 값을 얻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 값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어떻게 응용했을 때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측정 결과를 얻어내는 복잡한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진원도와 동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하이트 게이지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로 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수평으로 설치한 것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치한 것이 좀 어색할 텐데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나 수평으로 설치하는 거나 측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든 간에 이 레버, 테스트 인디케이터 끝에 있는 레버의 움직이는 방향이 공작물의 치수 변화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가장 높은 점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이 원의 지름 방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실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0에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른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바늘을 반드시 0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세팅한 그곳으로부터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0으로 맞추는 것이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0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품을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이 인디케이터의 지침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즉 FIM 또는 TI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원도나 동심도를 계산을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칸 반, 플러스 쪽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시켰더니 플러스 쪽으로 가장 많이 간 곳은 3칸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쪽으로는 지금 한 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는 두 칸 반 정도, 마이너스 쪽으로는 한 칸 정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2칸, 마이너스 쪽으로 1칸이면 이 최소 눈금이, 즉 한 눈금이 0.002mm이기 때문에
여기서 TIR은 0.006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측정을 하려니까 좀 눈금을 읽기도 어렵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측정기의 최소 눈금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움직인 양이 얼마 안 되고 읽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면 측정값을 읽어내기가 더 편리합니다.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같은 값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측정 범위와 최소 눈금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측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플러스 5000, 마이너스 5000.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1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000 마이크로미터를 5눈금으로 나눴으니까 한 눈금의 값은 200 마이크로미터, 즉 0.2mm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00, 1000. 여기까지가 10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000 마이크로미터를 10등분 했으니까 한 눈금의 값은 10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5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까지 500, 여기까지가 100. 100을 5눈금으로 나눴으니까 한 눈금은 2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0, 100. 100을 10등분 했으니까 한 눈금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상태는 5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이 상태는 2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 상태에서 한 칸은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를 5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한 눈금은 0.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2 마이크로미터 최소 눈금을 가진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값을 읽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눈금을 1 마이크로미터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가 되려면 측정 범위가 지금 누른 것은 단위를 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2 인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단위를 다시 마이크로미터로 바꾸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미터라 측정 범위를 선정을 하면 20, 10, 한 눈금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0점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여서 접촉을 시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작물을 회전시켰을 때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3, 플러스는 3마이크로메타, 마이너스는 2마이크로메타까지 변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값, 이 다이얼 게이지의 이 전기 마이크로메타 촉침의 전체 움직인 양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 즉 5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마이크로메타가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한 TIR 5마이크로메타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읽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컴퓨터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하면 이 값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같은 측정 값을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눈금을 읽는 방법과 전기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숫자로 읽는 것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눈으로 반을 읽는 것보다는 눈금이 수치로 나타난 것을 읽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수치를 읽은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정확하게 값을 읽어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측정의 자동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을 같게 설계한 제품을 측정하는 것에는 이제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계가 되는데 아까 편심량 측정 실습에서는 편심거리에 비해서 진원도가 값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했는데 중심이 같은 경우에는 진원도의 값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도와 FIM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품을 회전시키면 R이 가장 작은 값, 이때 다이얼 게이지가 바늘을 여기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R이 가장 큰 값, 지금 이 위치죠. 이 위치일 때에 다이얼 게이지가 가리키는 값이 여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진원도라는 것은 R 맥스에서 R 미니멈 이 차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R에서 가장 큰 R까지의 값, 즉 여기서는 FIM이 이제 진원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단순히 진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흔들림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흔들림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것을 진원도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원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진원도와 동침도와 흔들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은 그냥 진원도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우는 데이텀과 공작물의 중심이 일치한 경우에 공작물 표면에 나타난 굴곡, 즉 진원도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작물을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가장 낮은 위치가 이 위치가 되고 가장 높은 위치, 즉 R 값이 가장 크게 되는 위치가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FIM이 되는데, 이 경우에 FIM이라는 것은 진원도와 동심도를 플러스해서 이제 흔들림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FIM이 진원도가 아니고 흔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부분, 요 두 중심 간의 거리가 편심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FIM이 진원도와 동심도를 더한 값이라고 했는데, 동심도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데이텀의 중심에서 공작물의 중심까지의 거리, 즉 편심이죠. 이 편심량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영역, 이것이 동심도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 지지대에서 측정한 FIM을 이용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이 진원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 플러스는 3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의 값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FIM이 되고 이것이 오늘 측정한 진원도가 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편심량과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 실습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